오월의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토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좀 이렇게 또 새벽에 뉴스를 찍어보네요. 네, 왜냐하면은 내일 아침에는 또 제 아들이 이 칼밋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동차 모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모임, 이 칼센 커피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렌지 카운티 이 산클레멘테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커다랗게 칼밋을 합니다. 칼센 커피라고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아침마다 8시부터 11시까지, 9시부터 11시까지인가? 이 9시부터 11시까지 굉장히 또 좋은 차들이 여기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차량도 이렇게 또 자랑도 하고, 차량 구경도 하고, 그런 자동차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거기를 가려고 이렇게 또 새벽같이 뉴스를 보고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네요. 그러면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다가 지금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로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허스티지들, 인질들 3명 시신을 이렇게 또 발견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쟁이 시작이 된 게 하마스 무장 조직이 무작정 이렇게 또 쳐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사살을 하고 죽이고, 그리고 인질들을 이렇게 또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데려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영상에 많이 찍힌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에서 이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이 뮤직 페스티벌에서 즐기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또 납치를 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찾은 이 3명의 인질들의 시신들이 이 뮤직 페스티벌에서 납치가 됐었던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좀 이런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분명히 이제 하마스 무장 조직이 잘못한 것이 맞죠. 처음에 이렇게 테러 짓을 이렇게 또 하면서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무장을 하지도 않은 그런 이제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사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또 화가 나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 민간인들만 정말 많이 이렇게 또 사망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사망자들 수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어린이들도 이렇게 또 사망하고 있는 가운데, 뭐 분명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이 좀 이제 많은 타격을 입었죠. 이스라엘 시민들을 이렇게 또 무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살한 것은 진짜 이거는 뭐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면서 가져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사망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마스 무장 조직은 100%다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런데 전쟁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너무나 지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도 이것도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 개선을 하고 계속 이렇게 전쟁을 오래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전쟁이 시작이 된 뒤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줬거든요. 왜냐면은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사살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좀 이스라엘 좀 너무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 미국 내에서도 이 반전 시위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제 계획을 한 대로 이렇게 또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요거는 휴전을 하고 특수부대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마스 무장 조직을 이제 조금씩 죽여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텍사스 휴스턴 스톰이 이렇게 또 불었다고 제가 이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폭풍우 때문에 지금까지 사망자들 수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7명이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폭풍우가 굉장히 심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자들 수는 이렇게 또 더 늘어나가지고 7명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영상들도 더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영상들도 보고 그랬는데,
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네, 폭풍우가 얼마나 심했는지, 네, 막 창문 같은 거 다 떨어지고, 막, 네, 나무 같은 거 다 뽑히고 부러지고, 네, 뭐 전신주들 뭐 굉장히 커다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신 탑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텍사스 휴스턴이랑, 네,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 100만 명 이상이나, 네, 정전사태를 지금 이렇게 또 맞이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네, 예전에 텍사스에서, 네, 겨울에 이렇게 또 정전인가 가스 이렇게 또, 네, 끊기는 바람에, 네, 난방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을 보면은 텍사스 네, 이런 거 좀 네,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네, 텍사스에 계신 분들 혹시 이런 이제 폭풍의 이 스톰 네, 이 영향권에 계신 분들은 네, 특히 휴스턴에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런 폭풍우가 막 쏟아지고 뭐 태풍이 불고 뭐 스톰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하버드 이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네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 논문을 이렇게 또 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하다. 그리고 알려진 것보다 6배 정도 더 심하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그냥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적인 피해가 진짜 어마무시하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의 온난화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지구의 온도가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이 지구의 GDP 12%의 재산 피해가 이렇게 또 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이 GDP 12%면은 진짜 말도 못하게 전 세계 GDP 12%의 피해가 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이 기후 변화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 뭐 다 가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그런 뭐 제재 같은 것들 이제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거 다 끊어버리고 뭐 기름 더 퍼올리라고 하고 지구 온난화 같은 거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완화를 해버린다고 이렇게 또 트럼프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기름값도 싸지고 규제 같은 거 없다 보니까 뭐 마음대로 막 쓰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이 하버드 경제학자가 이렇게 논문을 낸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 미래에 만약에 계속해가지고 지구가 뜨거워져가지고 이 온난화가 계속돼가지고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진다. 이 GDP 12%씩 날아간다고 하니까 1도씩 오를 때마다 누구를 뽑는지에 따라 가지고 지구가 어떻게 이 결정이 날지 이게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잘 뽑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제롬 파웰 이 연준 의장 있지 않습니까? 연준 의장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이렇게 또 많이 걸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새로운 이 변이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으면서 연준 의장이 이번에 또 이제 두 번째 걸리는 거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이렇게 또 걸리게 되면서 연준 의장이 가지고 있었던 스케줄을 모두 다 캔슬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집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 지병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기관지에 좀 나쁘신 분들 그리고 뭐 지병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이제 걸리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웬만하면 이제 밖에 안 나가시고 손 잘 닦으시고 그런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네요. 그러면서 여기 또 LA 타임즈에서는 이 한인타운에서 이 코리아타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이렇게 또 다루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LA 한인타운에서 이 정신적인 좀 이제 문제가 있는 어느 40대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이제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남성이 이제 안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의 가족이 경찰을 불렀대요. 좀 도와달라라고 이제 경찰을 불렀는데 그런데 이 40대 남성이 이제 절대로 안 간다라고 하면서 이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이제 경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 열어주지도 않고 제발 좀 가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가족들은 좀 이제 도와달라 이 아이를 좀 데려가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좀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찰에 강력하게 이렇게 또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네,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을 이렇게 빼내올 수는 있는데, 네, 빼놓는 데 있어가지고 불법 침입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빼내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침입을 한 것처럼 빼내오면서 경찰에 한 며칠 동안 수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수긍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 다음에 경찰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강제로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강제로 문을 열게 되면서 이 40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 칼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있다가 총을 경찰에 이렇게 또 3방을 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 측은 아니 이제 정신병원에 좀 데려가려고 경찰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한 것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살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화도 많이 나 있고 지금 뭐 한인회에서도 지금 도와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과잉 진압이다 라고 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LAPD에서 이 LA 경찰국에서 바디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경찰들이 바디캠을 모두 다 차고 다니고 있거든요. 너무나 좀 심각한 일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이제 썩어 빠진 그런 경찰들도 있기 때문에 이 경찰들이 이제 파워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없을 짓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디캠을 이제 24시간 이렇게 또 차고 다니는데 이 바디캠 영상을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공개를 해가지고 저도 봤거든요. 저도 봤는데 이거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경찰이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문을 두들겼는데 이 40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남성이 뭐 나는 갈 필요가 없다, 이제 들어오지 말아라, 이제 저리 가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와가지고 가족들이랑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끌어낼 수는 있는데 불법 침입으로 이렇게 또 끌어내는 거죠. 부모님이 집이니까 이 불법 침입을 끌어내면서 경찰서에 며칠 동안 이제 묵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수긍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경찰에 올라가가지고 문을 강제로 여니까 이 40대 정신질환 남성이 칼을 들고 이 시칼을 들고 있더라고요. 시칼을 들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강제로 문을 여니까 이제 뒤로 이렇게 조금 빼더라고요. 지금 조금 빼다가 그러다가 시칼을 들은 채로 다가오더라고요. 경찰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그러자마자 경찰에 바로 3방을 쐈다고 합니다. 3방을 쐈는데, 이 영상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되니까, 저는 둘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인 가족도 너무나 이해가 되죠.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뭐 테이저건이나 이런 거를 좀 이제 썼었더라면 얼마나 좀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이제 경찰의 입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 LAPD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잡이기 때문에 이 LAPD를 이렇게 또 일을 하면서 LA에서 경찰을 이렇게 또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경찰차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또 숨어 와가지고 이제 총을 쏘고 가고 그런 일들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남의 집에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LA 경찰들은 자신한테 이제 조금만 위협이라도 온다고 하면은 이제 총을 발포를 하는 사례가 이렇게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쪽에서는 뭐 과잉 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위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 다 이렇게 이해가 가면서 좀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일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좀 이제 안타까운 게 이 집안에서 이 40대 정신질환 남성이 이제 칼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흰색 가루도 이렇게 있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코케인이지 않나라는 제 추측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경찰은 계속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좀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사망한 사람만 가장 불쌍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바인, 이 커머스 지역에서 이 웨어하우스 많은 지역에서 UPS 드라이버 한 명이 누군가 이 총을 쏴가지고 이 총을 맞아가지고 이제 사살을 당했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디테일이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 범인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 범인이 잡혔는데 야 진짜 충격적인 게 이 범인은 이 UPS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코워커였다고 해요. 코워커. 같은 직장 동료였다고 합니다. 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얼바인이 웨어하우스 있는 이 커머스 지역에서 이 UPS 이 차량이 피해자죠.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점심이라고 합니다. 점심 이 브레이크를 이렇게 또 하려고 UPS 차량을 세우고 이 앉아가지고 이제 점심 좀 먹고 이렇게 또 쉬고 있었다고 하네요. 쉬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이제 픽업 트럭에 이렇게 옆에 세우더니만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총을 이렇게 또 쐈다고 합니다. 총을 쏴가지고 굉장히 좀 여러 발을 쐈나 봐요. 드라이버 사이에 앉아 있고 이렇게 패신저 창을 통해 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이 UPS 자신의 직장 동료를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는 이 UPS 트럭에서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한 엊그저께 한 3시쯤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용의자는 총을 쏜 다음에 바로 자신의 픽업 트럭을 타고 이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여기가 이제 좀 이제 웨어하우스고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서베일런스 카메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CCTV들을 모두 다 검사를 해 보니까 이 무슨 차인지 이렇게 알았다고 합니다. 픽업 트럭에 이제 종이랑 뭐 모든 것을 이렇게 또 알아가지고 수화팀이 이렇게 출동이 됐다고 하네요. 수화팀 트럭, 까만색 트럭 있지 않습니까? 수화팀 트럭이 이렇게 또 출동을 하게 되면서 한두 시간 만에 이 트럭을 이렇게 또 로케이스를 해가지고 이 범인을 붙잡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게, 아니, 직장 동료래요. 코워커예요, 코워커. 어쨌든 간에, 이 범인이 왜 자신의 직장 동료를 이제 사살을 했는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 범인은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다쳤대요. 다쳐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다 받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또 체포가 돼가지고 아마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아마도 이 직장 내에서 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직장 내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살인까지 이렇게 또 저지른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정말 좀 끔찍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네요. 좀 참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가 또 집값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또 사상 최고치, 이 중간가가 이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또 뚫어버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팔리는 이 집값, 이 중간가를 본다고 하면은 중간가가 자그마치 90만 달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90만 달러.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죠. 말도 못하게 비싼 거이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고 하네요. 야, 캘리포니아에서 살기는 정말 어렵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다 다른데 뭐 샌프란시스코죠, 뭐 산호세죠, 뭐 LA, 뭐 오렌지 카운티, 뭐 얼반 요런 지역이 무지막지하게 비싸거든요. 거기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싼 데도 있기는 있어요. 좀 이제 동떨어진 곳, 뭐 시골 지역을 이렇게 또 가면은 뭐 40만 달러짜리 집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간가는 90만 달러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펠로시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펠로시 남편이 이제 자신의 자택에서 어느 한 침입자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망치로 이렇게 또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남성이 이렇게 또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또 받았는데 재판을 받은 그 형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형량이 자그마치 30년형이나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펠로시 남편이 집에 있다가 누군가 이렇게 침입자가 이렇게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마 트럼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 구구파 트럼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펠로시 남편을 망치로 이렇게
팻대요. 네, 죽이려고 한 그런 정황이 이렇게 또 포착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때 경찰한테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경찰이 이제 바디캠에 이렇게 다 찍혔거든요. 네, 제가 영상을 봤는데, 예, 또라이더라고요. 네, 경찰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망치로 이렇게 내리치려고 이렇게 또 했다가, 뭐 불발이 됐죠. 네, 불발이 됐는데, 어쨌든 이 남성은 30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형량을 잘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타리프를 100% 이렇게 또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관세가 25%였는데 그거를 4배 올려 가지고 100%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뉴스에서는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도 중국산 이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지금 100%로 지금 올리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서 전기차를 진짜 엄청나게 과잉 생산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 있는 이 전기 자동차 이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어마무시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진짜 말도 못하게 싸다고요. 그리고 원래 이 중국에서는 좀 싸게 만들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만들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중국산 전기차 파는 게 없거든요. 파는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100%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거의 보여주기 식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거의 타격이 없거든요. 이 미국에서 이제 팔리는 중국차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캐나다에서는 이 중국차가 좀 들어가나 봐요. 좀 들어가는데 이 미국을 따라 가지고 캐나다에서도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이제 100% 관세를 이렇게 또 물린다고 하니까 미국하고 캐나다는 이제 거의 같은 나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가 또 이제 주식이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주식을 이렇게 또 마감을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이 다우존스가 4만 포인트로 이렇게 올라간 채로 마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엊그저께 이제 목요일에 이 다우존스가 이제 4만 포인트를 사상 처음으로 넘었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넘었다가 이제 다시 내려가 장을 마감할 때에는 4만 포인트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금요일에 또다시 4만 포인트를 넘어가지고 이 4만 포인트 넘은 채로 이 장이 마감을 해가지고 요것 또한 이제 역대 최고치다. 사상 처음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5주 연속 계속해가지고 강세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미국 주식 진짜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왜 제 주식들은 안 오를까요? 요즘 들어가서는 제가 아주 그냥 똥손인데요. 똥손.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제 또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즐거운데 재미나게 이렇게 또 놀러 다니시는 거 추천을 드리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